10번 해제했다 그러네. 해제. 해제. 또 한번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자꾸 따라 이렇게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는 쭉 갔다. 자, 우선은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다 치고 3월 1일 날 여기도 다시 계약. 매매라고 보면은 매매, 여기를 전매라고 합니다. 등기는 병 앞으로까지 왔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중에서 해제입니다. 해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5천만원. 지난번에 했던 거. 자, 매매 대금은 1억이거든요. 5천만원을 받고 을에게 갑이 등기를 해줬습니다. 등기를 해주고, 자, 등기한 다음에 3일 안에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주지 않고 지체를 했다. 요거를 뭐랍니까? 채무불이행. 자, 채무불이행으로 하면 갑은 요 매매를 뭐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는 법정 해제할 수 있다. 법정 해제. 자, 해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자, 해제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몇 가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몇 가지. 첫째는 3월 1일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걸 뭘 한다고? 소급적 무효다. 이렇게 불러요. 소급적 무효. 또 을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합니다. 그럼 을의 등기를 말소해야 복귀하느냐? 말소 안 해도 당연히 복귀하느냐?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당연복귀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해제를 하자 말자 등기는 을 앞으로 있지만 이론적으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됩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 말소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이렇게도 나온다고.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왜냐하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서로 중개에 있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원상회복. 그죠? 자, 갑은 5천만원 돌려주면 되고 을은 토지를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5천만원만 돌려줄까요? 이자도 가산할까요? 이자도 가산. 그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고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돌려준다. 이거를 원물 반환 이렇게 합니다. 근데 토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격으로 반환합니다. 가격으로 반환할 때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이유가 을의 귀책 사유로 일어나야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못 돌려준다. 그때는 가격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정 해제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법정 해제를 하고, 그죠? 원상회복 청구를 합니다. 권리로 보면은 원상회복 청구, 의무로 보면은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원상회복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 행사 관계, 요거는 AND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AND. 자, AND가 무슨 뜻이에요? 같이. 원상회복 청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것이 취소야, 취소. 해제가 아니고. 취소가 되면은 이거를 뭐라 할까요? 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오화가 돼야 합니다. 선택을 하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이건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해제가 됐을 때 제3자가 보호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보호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보호되지 않는 사람 각각 6명을 우선 기억하십시오. 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려면 물권적 지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물권적 지위를 취득한다. 판례. 그럼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뭐요? 채권적 지위를 취득해야 된다. 그럼 부동산이기 때문에 물권적 취득하려면 각종 등기를 한 사람, 첫째는 소유권 등기를 한 사람,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 저당권 등기를 한 사람,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차권은 등기한 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거하고 같습니다.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임차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토지 자체, 물건 자체를 가압류했거나 압류한 사람. 요 6명을 기억하라.
자, 그 다음 채권적 지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 채권 양수인. 두 번째는 채권 자체를 가압류했거나 압류한 사람. 세 번째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들어보셨죠?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 사람도 채권적 지위. 네 번째는 순수 임차인. 워낙 중요해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자, 이거는 뭐 마음이 순수하다 그 말이 아니고 등기도 안 했고 대항 요건도 없는 휘발이 없는 임차인 그런 뜻입니다. 채권적 지위. 그 다음 다섯 번째, 등기한 사람이 아니고 대장에 등록한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분양권. 분양권도 채권이거든요.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 판례에 등장한 것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채권적 지위를 취득했다. 병이란 사람이 병이 여기에 해당되면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의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이 병이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면은 보호 안 돼요. 그래서 병의 권리는 모조리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 여기에 해당되면은 보호가 되죠. 보호가 된다는 말은 병은 권리를 상실한다, 유지한다. 그런데 해당되는데 다시 두 가지로 아까 나눴잖아요.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해제 전에 들어왔어. 4월 1일 날. 해제 전에. 요 해제를 7월 1일로 받고 있습니다. 7월 1일.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해제 전에 들어왔다. 그러면 5월 1일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제 후에 들어왔다. 8월 1일 날 들어왔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해제는 7월 1일 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5월 1일 날 이미 등기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제 전의 제3자. 그 다음 7월 1일 날 해제했어. 아직 말소를 안 했어. 등기가 그대로 있어. 그런데 병이 을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 이거를 해제 후에 제3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해제 전에 들어왔다면 병은 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합니다. 그런데 해제 후에 들어왔다면 선의의 병만 보호돼서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권적 지위 그러면 각종 등기한 사람 외우셨죠?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한 거나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뭐예요? 주택임대차 같으면 주민등록, 상가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같단 말이야. 지위가 물권적 지위. 그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네. 물건을 가압류, 압류하면은 제3자, 채권을 가압류, 압류하면은 제3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모조리 12개를 외우겠다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느낌을 가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항상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묶어놓고 해제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로 묶은 것은, 해제로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로 묶은 것은, 해제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로 묶은 것은, 해제됐을 때 보호되지 않는 제3자로 묶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박스 안에 넣어놓고.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해당되면은 보호, 여기에 해당되면은 보호되지 않고 소멸. 그럼 보호가 된다고 봤을 때는 해제 전에 들어왔다면 무조건 보호, 해제 후에 들어왔다면 선의만 보호. 됐죠? 선의가 무슨 뜻입니까?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 뭐를 몰랐다. 뭐를 알았다. 아직 해제 안 됐죠? 해제가 안 됐습니다. 해제 사유가 있음을 몰랐다. 알았다. 여기에 선의 악의는 무슨 뜻입니까? 해제된 후죠? 해제된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게 해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을은 무권리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취득. 다만 해제 후의 병은 선의만 취득한다. 그렇게 되네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아까 논리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자, 해제가 돼버리면 소급적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을은 무권리자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는 제3자 보호규정이 있냐 없냐죠? 그럼 제3자 보호규정이 있잖아요. 있는데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면은 선의만 보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10번.